달서구 신당동 도시재생사업 성서유목센터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73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의 북카페 월양이 지난달 29일 문을 열었습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해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22일 달서아트센터에서 제18회 달서구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 발전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달성군 관내 에너지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 사랑의 연탄 나눔 및 안전마을 만들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지난 22일 AW 호텔에서 사랑의 짜장차 10주년 총회 및 제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2026년 클래식 공연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26년 1월 2일부터 4D 영상관에서 신규 영상물 3편을 상영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고명욱 정창근 의원과 달성군의회 신다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구가 신당동 도시재생사업인 서로 잊고 함께 도약하는 공간 성서이음업센터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7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성서 주공 1단지 아파트 내 성서 종합사회복지관 북측 어린이 놀이터 부지 일부를 활용해 추진되며 오는 2028년까지 지상 5층 연면적 1338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시설로 조성됩니다. 1층부터 3층에는 일자리 및 주민교류공간, AI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가 들어서 맞춤형 건강관리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4층과 5층에는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을 마련해 아동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에 북카페 월량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시의원과 구의원, 주민들이 함께 의미 있는 공간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월량 북카페는 월배의 향기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담은 공간으로 책을 읽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30명의 자원봉사 어르신들이 직접 카페 운영에 참여해 따뜻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은나 관장은 월량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쉼과 소통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해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2026 해맞이 안전관리계획 회의를 열고 해맞이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중심의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해맞이 행사는 기존 와룡산 정상 대신 성서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해맞이 기원제와 신년 메시지 선포, 그리고 떡국 나눔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행사 당일 가족 단위나 개별 방문객들은 와룡산에서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한 뒤 하산해 오전 7시 농악단의 흥겨운 길놀이를 시작으로 기원제와 떡국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달성군에서도 9개 면별로 기원제와 떡국 나눔 등 다채로운 새해맞이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은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은 2026년 병오년 대구 지역 첫 일출 시각을 오전 7시 36분으로 예측했습니다.
새해를 맞는 시민들의 첫걸음이 안전과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달서구와 달성군은 새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22일 달서아트센터에서 제18회 달서구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 발전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구시 의원과 구의원, 관내 기관 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달서구의 성장과 미래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수여됐습니다. 먼저 경제사회부문 수상한 강영대 씨는 한국의식중앙회 달서구 지부장으로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의식 산업 활성화에 힘써왔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저탄소 식문화 확산 등 지속 가능한 의식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37회 달서 국민의 날을 맞이하여 53만 우리 국민들이 뜻을 모아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상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지만 국민의 날을 맞아 이런 귀한 상을 받았으니까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보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 나눔 부문 배호송 씨는 화이트클럽 봉사단장으로 19년간 어르신 이발 봉사를 이어오며 이동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이 상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앞으로 더 잘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알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봉사활동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모든 봉사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밝아오는 새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부문 이미경 씨는 장애비장애 통합문화예술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장애예술인 자립과 인식 개선에 힘써왔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애인의 비율이 많은 우리 달서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 그런 통합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거기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함께 지금까지 활동해온 장애예술가들과 또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기념식은 구민의 날 기념 영상 상영과 기념 퍼포먼스, 축하 공연으로 이어지며 화합과 축하의 한마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민의 날을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구 서구권 시대를 이끌어갈 달서를 목표로 구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달성군 관내 에너지안전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2025 사랑의 연탄 나눔 및 안전마을 만들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2008년부터 이어온 연탄 나눔 사업을 기반으로 올해는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결합한 통합형 봉사사업으로 확대해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지원뿐만 아니라 화재 및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그램과 전문 재능봉사를 함께 연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 군의원, 달성군 자원봉사발전협의회, JCI 달성청년회소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읍면별 가구씩 총 9가구로 봉사자들은 각 가정에 연탄 3,150장을 전달하고 소화기, 화재 감지기, 고용량 멀티탭, 화재 방지 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화재 예방 키트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이날 가창자율방범대 소속 도배 전문 재능봉사단이 참여해 대상 가구의 벽지를 교체하며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전기기술자 재능봉사자들은 노후된 전기 배선과 콘센트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즉시 보수해 생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송종구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과 안전을 동시에 전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통합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지난 20일 AW 호텔에서 사랑의 짜장차 10주년 총회 및 3대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 포항기업 관계자와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10년간 이어온 따뜻한 동행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최수덕 본부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섬김과 나눔의 봉사로 수고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원상과 서구청장상, 남구청장상, 경북도의회의장상, 그리고 정한교 총괄대표 감사패 등 모두 23명의 봉사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최수덕 회장이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봉사단과 함께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한교 총괄대표는 사랑의 짜장차가 10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준 모든 분들의 마음 덕분이라며 앞으로 20주년을 향해 더 큰 나눔을 이어가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짜장차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동식 무료급식 차량을 운영하며 올해에만 19,500여 인분의 식사와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넘어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질 사랑의 발걸음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이 6.25 전쟁 참전 용사 고 오재왕 상병의 유족에게 화랑무 고문장을 전수했습니다. 오 상병은 1952년 입대해 강원 양구지구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공적을 인정받아 입대 72여 년 만에 훈장이 유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훈장은 화원읍에 거주하는 조카 오판현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조국을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전수는 국방부 주관, 무고문장 주인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성군이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240억 원을 투입해 5,436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34억 원 증액된 규모로 참여 인원도 399명 늘었습니다. 공익활동과 역량 활용, 공동체 사업단 등 다양한 유형에 더해 방범안전 지원과 통합 돌봄 지원 신규 사업도 도입됩니다. 달성군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건강한 노후 지원에 힘쓸 계획입니다. 결혼 친화 도시 달서구가 결혼을 희망하는 청춘 남녀를 대상으로 솔로 탈출, 결혼원정대 회원을 상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바쁜 일상으로 만남 기회가 부족한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을 제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원에게는 소그룹 만남 행사와 결혼 공감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신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결혼 장려 정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계명대학교 스포츠마케팅학과 학생팀이 부산광역시와 국제 e스포츠 연맹이 주관한 국제 e스포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8개국 38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은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e스포츠 역사와 결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메스토리인 부산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작은 관광과 e스포츠를 융합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창작 전 과정에 접목한 교육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각디자인과는 지난 12월 오호극장에서 AI 단편 영화와 광고 영상 등 26편을 상영하며 실습 중심 교육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수업은 학술 연구로도 확장돼 디자인 학회 발표와 수상 성과를 거뒀으며 미술대학은 AI와 예술이 결합된 창작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청소년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로봇 경진대회에서 전원 수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미래 인재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미래로봇 코딩 학원 소속 학생들은 지난 12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2025 국제로봇 올림피아드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8개 등 모두 1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로 대구 청소년들의 과학기술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콘서트 하우스가 2026년 클래식 공연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세계적 연주자가 함께하는 이번 시즌에는 명연주 시리즈를 통해 임윤찬, 고키의 파푸송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대구 무대에 오릅니다. 또 DCH, 앙상블 페스티벌, 더 마스터스, 클래식온,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지역과 청년 예술인 육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대구 콘서트 하우스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서 2026년에도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클래식 감동을 전할 계획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26년 1월 2일부터 4D 영상관에서 신규 영상물 3편을 상영합니다. 이번 작품들은 인공지능과 우주 탐사, 해양 생태계, 자연과 공존을 주제로 제작돼 움직임과 바람, 진동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해 관람객에게 몰입형 과학 체험을 제공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선보이는 아스트로 키드 포지, 곰과 다람쥐의 마법 여행, 스플래시와 버블즈 4D는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과학적 호기심과 즐거움을 동시에 전할 예정입니다. 상영 시간표와 관람 정보는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는 지난해 12월 25일 배시 웨딩공원 주차장에서 달서 2호 시민 햇빛발전소 준공식을 연 소식입니다. 달서 2호 시민 햇빛발전소는 배실 웨딩공원 주차장에 총 112kW 규모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지난해 2월 달서구와 사단법인 누구나 햇빛발전이 시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24년 10월 성당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된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성과입니다. 이번 발전소는 자전거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달서구가 지부 조사 및 확정,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행정 지원을 통해 건립을 뒷받침하며 민관 협력으로 완성됐습니다. 달서 2호 발전소는 연간 약 14만 7,168kW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약 6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소나무 약 9,454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시민이 직접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자체와 시민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동참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준공으로 대구 지역에는 총 18개의 시민 햇빛발전소가 완공돼 약 2.2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가 가동 중이며 시민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교육청 산하 대구 학생예술 창작터는 1월 9일까지 1층 갤러리 상상대로에서 2025 체험학습 프로그램 특별전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는 창작터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창작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회는 공예, 단편 영화, 디지털 드로잉, 무빙툰, 애니메이션, 설치미술, 파피에 콜레,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평면 입체 작품 250여 점과 체험활동 참여 학생들의 영상 결과물이 전시됩니다. 학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체험학습 과정에서 탐구하고 표현한 예술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람객들은 학생들의 시선과 생각이 담긴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한 공간에 전시해 창작터의 교육활동 전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입니다. 전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대구 학생예술 창작터는 이번 특별전을 비롯해 감상체험 연계 전시와 겨울방학 프로그램 학생 작품 전시 등 다양한 기획 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5명을 선정한 소식입니다. 유휴시설 활용, 도시숲 조성, 청년 공간 확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이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이번 선정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1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등 총 5명을 선발했으며 수상자에게는 포상금과 포상휴가가 주어집니다. 최우수 사례에는 교육정책과 김은주 주무관의 달성 이룬 캠프 조성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1951년 개교한 달성중학교의 유휴교사동을 주민개방형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업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유휴시설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관광과 심상윤 주무관의 리화원 도시숲 조성 사업과 경제산업과 박선영 팀장의 부진원 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장려 사례에는 홍보협력과 이은혜 주무관의 공직자가 직접 만드는 달성 유튜브와 하수하천과 김은국 주무관의 차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가 2026년도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16기 입주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2013년 개소 이후 250여 명의 예술가를 지원해온 지역 대표 레지던시로 스튜디오 제공과 창작 지원금, 전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가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로 시각 공연 다원 예술을 포함해 기획자와 연출가도 지원 가능합니다. 총 12명을 선발하며 일반형 10명, 신진형 2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진형은 대학 졸업 후 활동 경력 5년 이하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입주작가는 2월에서 10월 8개월간 스튜디오 1인 1실과 월 30만원 창작 지원금을 받으며 상설전, 교류전, 오픈 스튜디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전문가 매칭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일본 요코하마, 대만 타이베이, 독일 베를린 등과의
작가 교환 및 국제 전시 참여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에서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학산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22일 교내 다목적 교실인 빛나래관 개관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5, 6학년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와 외부 내빈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빛나래관이라는 명칭은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 공모와 전교생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여한 명칭 공모에서는 미래관, 놀이관, 옥마루관 등 다양한 이름이 제안됐으며 그중 날개를 펼쳐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은 빛나래관이 선택됐습니다. 개관식은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완공 경과 보고 외부 인사 축사,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축하 공연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텅드림 공연과 6학년 학생들의 K-팝 댄스 무대가 펼쳐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밝게 했습니다. 이윤청 교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름 지어진 빛나래관이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환경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재중학교는 지난해 12월을 행복먼스로 지정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학생들은 나에게 보내는 격려 카드 쓰기, 소망 카드로 소망 트리 채우기, 감사 카드 작성 등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긍정적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교사, 학부모, 지역 봉사단체가 함께 떡볶이와 어묵탕을 만들어 나누는 교육공동체 행복 나눔 행사를 열었고 24일에는 산타 복장을 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해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봉선 교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 1, 2동, 본동, 본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베트남 근로자 사망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및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성서산업단지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청년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해 숨으려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었지만 정보 부족, 불안한 노동 환경 및 안전관리 부족 속에서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달서구의 외국인 근로자 현실이 안정만 밖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달서구는 제조업체, 물류창고,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매일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현재 대구시의 전체 외국인 수는 38,650명이며 이 가운데 달서구는 13,204명으로 대구 외국인 인구의 34.2%를 차지해 지역 내에 가장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만 따져보면 대구시 전체 13,204명 중 달서구가 3,646명으로 전체의 27.6%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교육 부족, 다국어 안내 부족, 전용 상담 창구 부재, 노무 및 생활 상담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바로 달서구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지원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성서산업단지에 발생한 이번 사망사고에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달서구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는 달서구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2024년 전지공장 화재 사고에는 사망자 23명 중에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소방교육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 안전은 이미 국가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해 씨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김해 씨는 지난 7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개소하였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거점 장소를 마련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노무, 생활 상담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중구의 경우 올해 초 외국인 지원팀을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과 소통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같은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달서구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달서구 외국인 근로자 안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 고충 상담 및 해결,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출장소를 설치 또는 이동 상담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면 산업재해 감소와 지역 내 갈등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총괄할 전담 창구를 구청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관련 근무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실태조사, 정책개발, 관계기관 협력 등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전담 창구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베트남 청년의 죽음을 헛되이 하기 위해서라도 달서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달서구형 외국인 근로자 안전 및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릴리 3동, 감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언제나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우리 동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편 사업을 개선을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현안인 겨울철 결빙 구간에 대한 열선 설치와 관련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PPP 화면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당동 남덕교의 오르막 구간입니다. 좌우 급 경사로 구간은 겨울철 결빙으로 차량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로 열선 설치가 절실합니다. 열선은 도로 표면의 결빙을 사전에 차단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제설 작업의 효율성까지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잦은 제설 사업으로 인한 도로 포장 손상과 유지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매우 경제적인 대책입니다. 다음은 두리 1, 2동 파도고개 구간입니다. 극경사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 겨울철 미끄럼 사고가 잦아 500m 구간의 열선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는 이월도 방문객과 인근 주민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두루 3동입니다. 두루 3동 신세계 영상의학과에서 신흥초등학교 등 하굣길 구간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열선 설치가 요구됩니다. 경사진 결빙 구간으로 인한 사고 위험 해소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우리 미래의 세대를 위한 기본 책무이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은 감산동입니다. 감산동은 집중호우 시 당선로와 죽전대거리 일대 상습 침수가 되어 지역으로 침수 예방을 위해 이미 양수기가 설치되어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도로 결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죽전역 코하로 드리브와 삼정 브리시티 용산 사이길 구간에 도막 설치가 필요합니다. 도막 설치란 겨울철 눈과 얼음이 도로에 쌓이거나 결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염화칼슘 등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하거나 방빙 효과가 있는 특수 코팅을 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의 미끄럼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15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이 외칭 사업으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액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구금 지원으로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름철 침수 피해는 앞서 설치된 양수기로 이미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특히 겨울철 교통안전 강화와 재해 대응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앞으로 현장을 직접 뛰며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불편 개선 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생활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미래재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달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원읍 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다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창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수수료로 임대함으로써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통해 반농업 기계화 촉진,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를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농업 기계화율은 2017년 58.3%에서 2023년 67%로 8.7% 상승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쟁연구원의 2024년 농기계 임대 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2022년 429개소에서 2024년 460개소로 늘었으며 보유 농기계 대수와 임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기계 임대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부담 완화를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현재 옥포, 현풍, 하빈 등 3개소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임대 실적은 약 12,182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급 확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자가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해 농기계 수리 교육을 운영하는 등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 중인 남부 농기계 임대 사업장 확장 이전 사업은 늘어나는 임대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간 확충과 부대 시설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 효율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가창면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 사업장은 가창면과의 거리가 멀어 농업인들이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에서는 주 2회 운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 거리가 멀어 운반 과정에서 장비 파손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농번기에는 수요가 급증해 예약이 밀리고 트랙터, 베일러, 퇴비 살포기 등 대형 농기계는 운반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가창면의 운반 서비스 이용 건수는 194건으로 일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수요 감소가 아닌 운반 서비스의 물질적 한계와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잠재 수요 위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이용 여건이 불편하여 이용을 포기하거나 대형 장비가 운반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로 실제 수요가 통계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창면 주민들도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며 지역 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창면 내 독립된 농기계 임대 거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가창면, 냉천리와 데일리 사이의 유부지를 활용하여 보관, 정비, 세척시설을 포함한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 훈련 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 농기계와 정보화 장비 등 미래 농업 기반을 함께 구축하고 가창면 농업인의 직접 농기계 이용 기술을 익히며 기계화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체험형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현재 농번기에는 주말 근무를 통해 대응에 노력하고 있지만 분소 설치 이전까지는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운반 서비스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트랙터, 베일러, 퇴비 살포기 등 대형 농기계의 운반을 단계적으로 포함시켜 가창면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가창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 확충이 아닙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의 일선 부족을 해소하며 결국 달성군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농민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창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설을 존경하는 최재형 군수님과 각국의 국장님들, 각가의 가장님들께서는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